세 가지가 다 영향을 저는 끼칠 만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네. 정부가 세 가지의 카드를 들고 있다라는 얘기로 수도권이 부동산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카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하겠다고 했더니 건설 경기 악화 우려에 따라서 시행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남양주 등 4곳에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이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또 부동산 경기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에 대해 대토의 방식으로 뭔가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이 드디어 발표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서울 특히 수도권 광역교통망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관심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 지자체들의 관심도 매우 뜨거워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유는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1기하고 2기 신도시, 그다음에 3기 신도시와 서울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까지 이번에 발표된다고 하고요. 사실 송도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적체가 되었다가 GTX C노선 건설 결정이 확정되면서 지금 미분양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치솟아 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기존 아파트 가격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쟁점은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정부가 들고 있는 카드들이 적용이 되면 국지적이지만 시장이 들썩거릴 수 있을 만큼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은 호재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현상이 인근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번져나갈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현상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엔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큰 요동은 없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얘기가 또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찍으시죠? 네. 자, 일단 세 가지 사안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세 가지 사안이라 그랬고, 하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고, 하나는 토지보상금이고, 그렇죠. 하나는 GTX와 맞물려서 광역교통을 기본 구상안을 발표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앞으로 추진되는 또는 기존에 있는 광역교통도를 서로 잘 물려가지고, 그렇죠.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인 거잖아요. 네. 세 가지가 다 영향을 저는 끼칠 만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끼칠 부분도 더 남아있고, 제가 이번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통화하면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이거 민간택지 상한제 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어 이러면서 좀 불평을, 가격이 오르면 중개업소가 거래가 되는 부분에선 좋을 수도 있지만 매도자들 물건들 들어가고 또 안 되고 하면서 살려고 했던 매수자들도 가격이 훅 달아나니까 네네. 뭐 이제 그런 자포자기 기분, 뭐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들도 있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신축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신축의 희소성이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이게 실제 그런다 그러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매도자들하고 매수자들한테 영향을 끼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 그렇게 작동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 토지보상금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보상금 안 풀렸잖아요. 대토를 확대한다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받은 사람이 가뜩이나 매물 없는 강남에 와서 나 땅 받아가지고 30억 나왔는데 뭐 20억 갖고 집 한 채 사야지, 전세 끼고 하나 사놔야지라고 강남 와서 하나 사서 고가 갱신해주면 또 찍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GTX나 이런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은 분명히 영향을 끼칠 이슈라고 생각하고 되게 주목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 또는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다 달아오른 게 아니에요. 지방에서도, 그러니까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캐리해가는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계속 또 서울의 주요 지역과 맞물려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 이하에
동생들 같은 경우는 안 올랐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도 다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로 아직 그렇게 그 미미한 그런 지역들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이 교통 계획, 이 교통 개선 부분이 반영이 되면 그렇게 사실 가격이 싼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회사 출퇴근하려면 너무 멀어요. 예? 어떤 그 부분들이 맞물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 덜 선호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개선되는 내용이 이번 계획하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온기가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면 항상 순환매란 게 있잖아요. 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인기 지역이 올라가고 인기 지역에 좋은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기 지역에 좀 덜 좋은 아파트 또는 비인기 지역에 좋은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쫓아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왔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이제 남은 상승장에서 계속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런 교통 개선 계획은 떡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되면 이 동네도 연결되면서 쟤네만큼은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인식들이 매도자 또는 수요자들한테 맞물려지면 그런 좋은 역할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당연히 시장 가격에 반영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이 세 가지 호재들이 시장에 가격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작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크게 이슈야. 그게 이슈야. 일단 영향을 끼칠 거다,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덜 올랐던 애들은 올라갈 것 같다. 토지보상금 같은 경우도 메인 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거다. 이 사람들이 매수세로 달려들 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이제 시장을 뛰어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작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무시하고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다. 이미 충분히 시장에 선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미 영향을 미친 것들도 있고 앞으로 미칠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 발표되느냐에 따라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수도권 광역교통망 자체를 발표한다는 거가 그것만으로는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 작게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근데 이 수도권 교통 네.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 안에서 네. 이 광역교통을 개선하면 지금 그렇게 교통이 잘 물려 있지 않아서 비인기 지역이었던 곳이 물리면서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해 줄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 바뀌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서울 부동산의 대체제로서 작동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걸 있겠죠. 목적으로 해서 이 도입하는 거겠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규제로 공급 절벽이 예상되자 집 안 팔고 증여로 우회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별별수다에서 수차례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재밌는 것들은 서울 8월달 비수기라고 불리우는 서울 8월달 아파트 증여가 역사상 가장 많은 1681건으로 지난달보다 76%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값 잡겠다라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새집 귀해진다라는 기대감도 키우고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양도세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한몫하게 되면서 강남 마포의 2주택자가 증여로 연 수천만 원씩 절세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시장의 선택은 매도를 하는 쪽보다 증여를 하는 쪽으로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는
핵심적인 두 가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일단 오일 스톱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2, 3년 후 공급 절벽을 가져와 핵심지의 집 자체는 굉장히 희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으면서 실제 잠실주공 5단지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속도가 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이자 바로 옆 10년차 구축의 아파트들의 몸값이 뛰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증여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해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하는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2022년까지 계속 오를 예정이고 공시가격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에다가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최고 62%에 달한다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양도보다는 증여가 훨씬 좋다라는 선택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62에다가 네. 10% 더 해야 돼. 그러면 그래요? 67, 8% 돼요. 실제 세율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아 그렇게 올라가요? 네. 아 이게 엄청나군요. 지방소득세인가 그거 뺀 거라서. 아 그렇군요. 네, 40%에다 20% 더하면 60인데 거기에 이제 10% 지방소득세 하면 67, 8%될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이렇게 증여로 부동산을 넘기는 이런 현상은 과연 어느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하긴. 애타하시는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사실 같은데요. 증여는 중개업자가 개입할 유인이 없는데 그렇죠. 매매는 중개업자가 개입을 할 수 있으니까 중개 개입- 수수료가 매물이 안 발생하잖아. 나오니까. 그렇지. 매물이 안 나오니까 언제까지 증여하니까. 증여를 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증여를 계속할까요, 사람들이? 증여의 실익이 음. 양도소득세를 내고 파는 것보다 있는 시점까지 이어지겠죠. 음. 그 시점이 언제냐고? 그건 모르지. 모르지. 그거는 이제 결국 지금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규제 지역에서 네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이 내용이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음. 이게 해제가 돼야 되는데 음. 조정 대상 지역 언제 풀리겠어요? 음. 강남 3구는 내가 볼 때 5년 안에 안 풀려. 5년? 네. 지금 강남 3구는 어느 정도까지 안 풀었냐면 네. 2002년에 처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2003년에 투기지역 지정했어요. 투기지역 당시에는 투기지역 지정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됐거든요. 2003년에 지정해서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그렇죠, 또 왔잖아요. 맞죠. 11월 달에 다 풀었거든요. 네네. 2008년 11월에 강남 3구는 안 풀었어. 네. 10년, 11년, 12년 죽는다는 소리 나올 때 또 안 풀었어. 2012년 상반기였나 아마 2013년 4월 5월인가 그때 풀었을 겁니다. 네. 10년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막 가는 거 보니까 그때 양도소득세 중과,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기준은 약간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아무튼 되게 오래 안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적어도 아무튼 쉽게는 안 풀 거다. 그러면 이 규제가 있는 하에서는 이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선 중과가 많이 작동하니까 조금 뭐 물건들이 여전히 다주택 중에서도 강남의 세 채가 아니라 강남에 예를 들어 두 채, 강북에 한 채 이렇게 있는데 강북에 한 채는 조정 대상 지역이 일찍 풀리면 먼저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걔는 중과가 없이 팔 수 있을 테니까. 그럼 강북에 한 채 팔면 2주택이 되잖아. 근데 2주택 중과는 뭐 또 완화가 된다거나 2주택 중과 없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된다, 또 개정된다라고 하면 뭐 그때는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당장은 이런 현상이 급격하게 사라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힘든. 그래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예. 생각보다는 길 것이다. 아직 이런 논의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음. 앞으로 별별 수다 많이 할 건데 뭐 이걸 벌써 얘기해. 내년에도 얘기할 걸. 증여의 현상이 언제 이어질. 작년에도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러지 않았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 네. 그 별별수다 예전 처음에 할 때 들어보면 뭐 정책 발표, 뭐 핀셋 규제 뭐 할 때 욕 많이 먹었어요.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갈 거라 같다고 예상했다가 네가 무슨 뭐 폭등을 뭐하는 뭐 어쩌냐 얘기 욕 되게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배부르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와 보면 그렇습니다. 증여세의 실익이 클 것이냐, 양도세의 실익이 클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증여세가 더 실익이 클 것이다라는 시장의 판단으로 인해서 매도를 안 하고 증여로 가는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양도세 실익을 줌으로 인해서 시장의 매물이 많이 풀려나가게 하면 어떠냐라는 의아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풀어주게 되면 집을 팔고 생긴 수익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익을 거의 없게끔 이렇게 고강도의 규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사실상 하락기에 접어들어도 이러한 상황 자체를 한순간에 손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분위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러한 현상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이게 앞으로 뭐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얘기는 좀 아닌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